자, 이번 시간에는 할로겐 암물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할로겐 암물과 불활성 기체 같은 경우는 환경 파괴 때문에 사실은 할로온 소화액제 같은 것들을 대체를 하고 이제 CO2가 대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파괴는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할로겐 암물하고 불활성 기체, 그 할로겐 암물은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할론 1301, 2402, 111 같은 것들은 할론이라고 명칭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할로겐 암물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불소, 염소, 브롬, 뭐 요도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들을 우리가 할로겐 암물 소화 약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는 헬륨, 네온, 아르곤 또는 질소 이런 분들은 불활성이죠. 그죠? 활성화되지 않는다라는 불활성 기체 이런 분들로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 할로겐 암물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구비 조건 5가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화성능 우수할 것, 인체 독성이 낮을 것, 오존 파괴 지수가 낮을 것, 지구 온난화 지수가 낮을 것, 저장 안정성이 좋을 것, 이런 형태의 것들이 과거에 언급된 적이 있었었죠. 자, 그래서 오존 파괴 지수, 지구 온난화 지수인데요. 오존 파괴 지수는 그러니까 CFC11이 프레온입니다. 프레온이거든요. 프레온이 1kg에 오존 파괴 정도분의 해당 물질의 1kg, 이걸 ODP, 오존 파괴 지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구 온난화 지수는 CO2죠. CO2 1kg에 대한 지구온난화 정도분의 해당 물질 1kg면 지구온난화 정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GWP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용기의 저전기 설치 기준입니다. 자, 충전 밀도, 충전 압력 배율대 기준에 따를까? 저전기는 약제량, 저전기 자체 용량, 총중량, 충전 일시, 충전 압력 및 약제 최적을 표시를 해라. 동일 집합 간에 접속되는 저장 용기는 동일한 내용지를 가진 것으로 해라. 충전 및 충전 압력이 같도록 해라. 자, 이건 따지면 당연합니다. 저장 용기 충전 장비 충전 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약제를 적합한 구조로 할 것. 저장 용기 약제량 손실이 5%를 초과하거나 압력 손실이 10%를 초과할 경우는 재충전하거나 저장 용기를 교체할 것. 단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저장 용기의 그 압력 손실이 5%를 초과할 경우는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한다. 얘는 이제 기억을 확실하게 하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제가 읽어드렸을 때 사실은 소소한 이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 여기에 있는 이러한 분들은 약제력 손실이 5% 그리고 압력 손실이 10% 이런 분들은 가로넣기라든가 이런 분들에서 출제된 이력들이 앞으로도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5%까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실제로 이제 저장 용기라든가 여기서 선택 밸브 그리고 선택 밸브 기동 용기하면 이거 솔리노이드 분리해 놓은 거거든요. 점검할 때 이렇게 이제 바로 기동이 되면 기동 용기가 이제 개방이 되면 바로 약제 반사되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이제 이게 기동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현장 가면 돼 있죠. 자, 그리고 배관의 설치 기준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계산 문제로도 얘가 출제가 되는데 이 문제가 여기는 이 부분들이 공식이 응용이 있거나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렵다라기보다는 얘네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잡하다. 왜냐면 관의 두께를 구하는데 최대 허용 압력이고 배관의 바깥지름이 있고 자 최대 허용 응력이 있고 얘는 허용값이 이렇게 되는데 이 최대 허용 응력을 구하는 게 여기서 문제의 관건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을 암기를 하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응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거는 조금 암기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미리미리 되어 있습니다. 킬로파스칼이고요. 여기서도 최대 응력도 킬로파스칼입니다. 배관의 바깥지름도 미리미리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SE라고 하는 최대 허용 응력이라는 부분들이 항상 문제에서 관건이 되는 부분들인데 자, A는 암기가 필요합니다. 자, 미니멈이라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인장 강도의 4분의 1 그리고 항복점의 3분의 2 곱하기 배관 이음 효율 곱하기 1.2 이렇게 지금 나타나거든요. 자, 그래서 배관 이음 효율은 지금 어떻게 이음 없는 배관의 1.0 전기적 용접 배관 0.8 과열 맞대기 용접은 0.6 자, 그러니까 허용의 영값이라는 나사면 나사의 높이 있고 홍 깊이 있고 용접은 0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최대 허용 응력을 구하는 요 부분들이 항상 관건이라고 요 중에 작은 값이라는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되죠. 기타 배관과 배관 무성기 밸브의 접합 접속은 나사 접합, 용접 접합, 압축 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어떻게 접합하네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접합 종류는 뭐 있는데 이런 부분들 나사라는 용접이라는 압축이라든가 플랜지 접합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사라든가 용접염이라든가 플랜지라든가 뭐 이런 분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나사 그대로 탭을 내는 거죠. 탭이라 그러거든요, 나사를. 그리고 용접이면 말 그대로 이렇게 용접을 하는 부분들. 플랜지는 플랜지하고 플랜지를 이렇게 이용하는 볼팅으로 하는 부분들. 자, 신축음이 있습니다. 슬리브형, 볼조인트형, 블로드형, 뭐 루프형, 스티브형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분들은 안기가 필요합니다. 배관의 구형은 해당 방호구역 내 할로겐 암물 소화약제는 10초 이내에,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는 A급, C급 화재는 2분, B급 화재는 1분 이내에 각 방호구역의 각 부분 내 최소 설계 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재량이 방출되도록 한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봤었을 때 10초라는 시간, 2분이라는 시간, 1분이라는 시간, 즉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보시면 이산화탄소라든가 할론이라든가 그런 분들에서 방출 시간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들이 제법 있었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출 시간은 한기가 필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단편적으로 출제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계산 문제로도 언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할로겐 암물, 즉 그러니까 할론도 10초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로겐 암물도 마찬가지로 10초로 제한된 독성 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쫙 방사를 내가지고 독성 물질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언급이 됩니다. 자, 빈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로겐 암물린 불활성 기체 소환 설비에 다음 조건 같은 압력 배관용 탄소 관관 SPPS 420 스케줄 40 SCH를 스케줄이라 그러거든요. 자, 그래 스케줄 40을 사용할 때 최대 허용 압력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관용 탄소 관관 SPPS 420의 인정 강도는 420MPa, 항복 점은 250MPa이다. 용접염에 따른 허용값은 무시를 한다. 자, 배관염률은 0.85. 배관의 최대 허용 SE는 배관화 재질 인장 강도의 4분의 1과 항복점의 3분의 2 중 적은 값을 기준으로 다음 식을 적용을 한다. 자, 그래서 SE는 시그마 T의 배관염 곱하기 1.2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조건을 보게 되면은 인장강도 주어졌고 항복점을 주어졌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금 배관이름 효율도 주어지고 여기에 인장강도의 4분의 1, 항복점 3분의 1 장값을 써라, 미니멈 값을 써라 라는 조건을 주어졌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조건들은 안 주어질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항을 만들어서 주어지지 않고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얘만 주어지는 거, 인장강도가 얼마, 항복점은 얼마 이렇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당연하게 얘도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얘를 끄집어내서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너무 감사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용되는 배관의 바깥질은 114.3mm, 두께는 6.0. 해대 설치분 제외한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구를 하는 바는 지금 뭐냐면 최대 허용 압력을 구하시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두께를 구하라는 말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두께를 구하라는 말이 아니고 어떻게 최대 허용 압력을 구하시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었고, 여기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위치를 바꾸면 됩니다. 이 SE 앞으로 가는 거고 T 밑으로 가는 거고 A 마이너스를 가는 거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 지금 같은 형태로 우리가 정리가 되거든요. 관의 두께는 6mm 아까 이제 조건에서 있었던 이제 그런 형태 6mm 있었었죠. 요 조건이 주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바깥지름 해가지고 114.3mm 이제 주어졌고요. SE를 구하는 게 관건이라 그랬죠. 인장강도의 4분의 1, 항복점의 3분의 2, 배관임 효율 요건 0.85 주어졌었습니다. 그 조건에 따라서 허용값은 얘는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었었죠. 자, 그러니까 항상 배관의 두께거나 한 기타 등등 이런 분들에서는 여기는 얘네들 허용력값 구하는 게 이제 관건이다. 인장강도의 4분의 1 내지는 항복점 3분의 2 값 중 작은 값이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420분의 4분의 1 곱하기 250분의 3분의 2 이거는 거의 주어진 값이죠. 그러니까 미니멈 값을 보게 되니까 105MPa, 106.67MPa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얘가 더 작네요. 자, 그러니까 105MPa 그리고 배관이면 0.85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05 곱하기 0.85 곱하기 1.2 하게 되면 107.1MPa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P는 이렇게 되는데 S를 구했죠. 그냥 허용력을 구했습니다. T하고 A는 조건이 주어져 구경까지 다 주어진 상태니까 지금처럼 나타나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킬로파스칼을 넣느냐, 메가파스칼을 넣어서 메가파스칼을 만드냐, 그 차이라 보시면 됩니다. 단위 완산 때문에요. 단위 완산. 처음에 우리 공식에서는 어떻게 킬로파스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메가파스칼로 대입하면 메가파스칼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5번. 내경이 2m이고 길이가 1.5m인 원통형 매합 용기가 두께 3mm의 연강판으로 제작되었다. 용접에 의한 허용 압력 감소를 무시를 할 때 이 용기 내부의 최고 허용 압력을 구하시오. 단
내압 용계 재료의 허용력은 시그마는 250메가파스칼이다. 이렇게 좀 나타나져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자, 그러니까 두께가 주어졌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최대 허용 압력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요건 위치는 얘는 지금 가고 앞뒤로 이제 바뀌게 되면은 지금처럼 정리가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 배관의 바깥지름 해가지고요 주어졌습니다. 2m, 3mm 이렇게 지금 되어 있으니까 2m라는 기준에서 양쪽으로 보게 되면 2006mm 바깥지름이 이렇게 나오고요. 최대 허용 응력은 250메가파스칼로 재료 허용력으로 주어졌습니다. A의 허용값은 용접에 따른 값을 무시를 한다라고 보면은 그러면 여기서 SE 값이 바로 다이렉트로 주어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최대 허용 압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다음 표를 참조해 화자는 기울기에 따라 할로겐 암물질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압력 배관용 탄소광은 SPPS 380 KSD 3562 스케줄 40의 규격입니다. 호칭지름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져 있고 바깥지름 관두께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DN이라는 수치는 이런 표기는 의미는 없는, 요 문제 자체에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거 규격이거든요. KS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인데 DN이라는 규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칭지름이 32A인 압력 배관용 탄소광과 스케줄 40의 분쇄대가 접속되어 있다. 이때 분쇄도 오리피스의 최대 구경을 구하시오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2A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로 보시면 돼요. 얘값 바깥지름이 있고 관두께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바깥지름이 이렇게 주어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두께가 있으면 바깥지름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42.7이고 두께가 지금 3.6, 3.6이니까 3.6 곱하기 1을 빼야 뭐가 나오는 겁니까? 안에 내부 직경이 나오겠죠? 이제 그거 이제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간혹 가다가 하나만 빼버린대요. 하나만. 두 개 다 빼야 되는데, 두께라서. 호칭구경 65인 압력 변형 탄소광과 스케줄 40을 사용 용접임으로 배관을 접합할 경우 배관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 호행 압력을 구하시오. 단 인정 강도는 380메가파스칼, 한국점은 220메가파스칼이면 이 배관에 전기장 용접 배관을 함에 따라 배관 이음 효율은 0.85이다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오리피스의 최대 구경 이렇게 되거든요. 분쇄대가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 면적 곱하기 70%가 오리피스의 최대 면적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지름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배관의 두께 곱하기 1로 이제 빼주게 되죠. 그러면 배관의 단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분의 파이디 제곱이죠. 원이니까. 그러면 이 수치에서 4분의 파이디 제곱 해가 보게 되면은 989.798 제곱밀리미터 이렇게 이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러면 배관에 연결되는 배관 구경 면적이 나오거든요. 그게 70% 오리피스 면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 곱하기 0.7을 하면 되죠. 그죠? 곱하기 0.7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리피스 면적이 이렇게 나오고 얘를 역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면적이 나와 있으니까 오리피스 최대 구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A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 요렇게 되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 환산하면 저렇게 나오죠. 계산하면 저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루트의 파이분의 4에 이렇게 되게 되니까 면적을 대입하게 되면 지금처럼 나타나지게 됩니다. 자, 구경 이렇게 이제 구하는 케이스 한번 해봤고요. 자, 문제도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최대 허용 압력을 구하시오 이렇게 좀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관의 두께는 조건표에 따라서 우리가 5.2mm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허용 압력을 구하는데 허용 압력 구하라는 문제가 심심찮게 나왔죠, 그죠? 자, 이렇게 위치를 바꾸면 되는 형태가 되니까 지금처럼 언급되는 것은 앞서 한번 언급드렸습니다. 배관 바깥지름이 있었습니다. 조건표에 있었고요. 최대 응력은 인정하고 4분의 1, 한국점의 3분의 2 값, 그리고 배관이음 효율, 그리고 1.2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인 조건이라서 용접이음은 어떻게 허용값 무시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내용들 보면은 지금처럼 요 조건을 그대로 이제 대입하시면 되죠. 그래서 인정 강도의 4분의 1값, 한국점의 3분의 2 값, 그렇게 해서 보게 되면 95, 146 나오니까 작은 값이죠. 미니멈이죠. 그죠? 그래서 95 메가파스칼, 그리고 배관이면 0.85가 되거든요. 그 조건에서 1.2 곱하기 되면 96.9 메가파스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허용 압력은 지금처럼 해가지고 13.21 메가파스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할로겐 화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환 설비의 약재량 및 용기수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로겐 화물 소화약재 저장량
HFC23, 뭐 블렌디-A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HF 이런 형태로 시작하는 것들 다 할로겐 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자랑 구하는 공식은요. W는 S분의 V 곱하기 100분의 C분의 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W는 소화 약제 양입니다. 그리고 V는 파구액의 최적이거든요. 그리고 S는 소화 약제별 선형상수입니다. 그래서 K1 플러스 K2 T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K1 플러스 K1 곱하기 213분의 T, 즉 이거는 샤르르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0도씨일 경우에 비체적에서 특정 온도만큼 올라가면 그것만큼 감안할 거야 이겁니다. 그래서 213분의 K1을 K2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렉트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C는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 농도, 요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개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그런 개념하고 문제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소화 농도는 불이 딱 꺼지는 농도입니다. 그래서 불이 딱 꺼지는 농도에 보편적으로 뭐를 주게 되냐면 안전율을 줍니다. 그 안전율을 줘가지고 어떻게 할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딱 꺼지는 형태로 만들어서 안전율을 줄 거야.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화 농도의 안전계수. 그런데 A급은 1.2. 자, 그러니까 A급, C급 예전에 똑같이 1.2였거든요. 요게 이제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A급은 1.2. 자, 어찌 보면 얘는 그대로죠. B급 1.3 그대로입니다. 근데 C급 화재일 경우는 1.3으로 얘가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T는 자, 박유의 최소 예상 온도, 자, 도시 이렇게 되고 K1, K2는 쓰는 보편적으로 조건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되는 이제 문제들이 몇몇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냥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출제됐던 문제를 기준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자, 보편적으로 경유가 있는 발전기실 요렇게 이제 됐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보면은 A급, C급은 1.2, 경유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니까 B급 1.3 요렇게 1.3을 적용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경유가 들어있는 발전기실 이렇게 되면은 B급 화재로 봐야 될까요? C급 화재로 봐야 될까요? 즉 그러니까 우리가 경유가 들어있는 발전기실이기 때문에 경유만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건 B급 화재 이렇게 되는데 발전기실의 일종의 이제 전기실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할증이 더 크게 되죠. 그래서 1.3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요 부분들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할로겐 화합물 마찬가지고 조금 있으면 난 불활성 기체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할로겐 화합물 같은 경우는 최적이 이미 가해진 상태로 되기 때문에 전체 약자량이 구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IG결, IG01, IG100, IG54 이런 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결들은 지금 X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X는 2.403 S분의 VS 곱하기 로그 100만의 C분의 1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S는 지금 보시다시피 소화 약제별 선형 상수 특정 온도에서 비체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VS는 20도씨의 소화 약제 비체적입니다. 즉 그러니까 기준점을 어떻게 20도씨로 줄 거고 거기서 특정 온도 그러니까 20도보다 높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는 결국은 비율만 남게 되겠죠. 그게 로그의 100만의 C분의 100 이렇게 되게 돼서 C는 최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 농도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물론 주의해야 될 게 안정계수 달라졌다 그랬습니다. 딱 불이 딱 꺼지는 농도를 소화 농도 거기 안전율을 주게 됩니다. 안전계수 이렇게 주는 A급은 1.2, B급은 1.3 개정됐다 그랬어요. C급 화재는 1.35 아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준비를 하신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 아까 할로겐 화합물 같은 경우는 약제량 이렇게 킬로그램 이렇게 구해졌거든요. 그런데 X 이렇게 구해지는 부분은 공간 최적당 더해진 소화 약제의 부피 세제곱미터 퍼 세제곱미터 즉 방원의 최적당 필요한 약제의 최적 이렇게 이제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앞서서 곱하기 V 이렇게 해서 뭐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계산 문제에서는 방의 최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설배 소화약제 방사 시간입니다. 자, 앞서 뭐 할론, 분말, 이산탄소 우리가 다 보셨던 그런 내용들이고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할로겐 화합물은 10초 이내
자, 설계 농도 95% 이상 방사능은 동일합니다. 근데 불활성 기체는 A급, C급은 어떻게 해요? 2분 이내, B급 화재 같은 경우는 1분 이내 이렇게 이제 방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A급은 일반 화재, B급은 유류, 그리고 C급은 전기 화재, 뭐 이런 형태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빈출 문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5m 곱하기 20m 곱하기 5m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기실에 두 가지의 할로겐 암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다음 조건과 환자적 기준을 참고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입니다. 방사 시 발전기실의 최소 예상 온도는 20도씨이다. 온도를 특정해 줬습니다. 발전기실 20도씨 의도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나중 공식 보시면 20도씨의 의도를 다시 한번 보시고요. HCFC 블렌디의 용기는 68리터용 58kg. 자, IG 오살의 용기는 80리터용 12.4cm를 정했다. 즉, 용기당 약재량, 그리고 용기당 체적을 주어졌습니다. 용기수로 가라라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할로겐 암물 불활성 기체 소화, 약재 소화 농도는 다음과 같으며, 최대 허용 설계 농도는 무시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화 농도를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로겐 암물하고 불활성 기체에서 주어지는 문제 조건이 대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같은 형태로 소화 농도가 주어지거나, 내지는 다이렉트로 설계 농도가 주어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상대적으로 이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어떻게 줬다? 소화 농도를 주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렌디, 그리고 IG541 뭐 상품에 참고하시고요. B급 화재, C급 화재. 자, 그러니까 B급 화재에서의 농도, C급 화재의 농도, 이렇게 소화 농도를 각각 주어졌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B급 내지는 C급, 그러니까 A급, C급은 1.2, B급은 1.3 이렇게 설정이 예전에 개정되기 전엔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기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를 이제 우리가 B급으로 볼 거냐, C급으로 볼 거냐 앞서도 언급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1.3으로 해가 높은 쪽으로 가면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전기실이 1.3으로 할증이 추가됐습니다. 안전율이 추가됐습니다. 즉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B급보다는 C급이 안전율이 올라가게 되니까 소용도를 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할로겐 암물 불활성 기체 소화 약재에 대한 선상수를 구하기 위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자, 블렌드 그러니까 K1 그리고 이제 K2 이렇게 해서 각각 선형상수를 주어졌습니다. IG5살도는 마찬가지로 얘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나중에 계산상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 계산이 또를 때 실수가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일단 발전기실에 필요한 HCFC 블렌드의 최소 약재량을 구하시오. 발전기실에 필요한 HCFC 블렌드의 최소 약재 저장 용기의 개수, 자, 병을 구하시오. 발전기실에 필요한 IG5살의 최소 약재량, 그리고 단 발전기실의 온도는 20도씨, 수학재 미체적 소화약재 선형상수가 같다고 한다. 자, 그리고 발전기실에 필요한 IG5살의 최소 약재 용기의 개수, 병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형태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형적인 케이스의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기출제 되는 문제 중에서는 뭐 그럭저럭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블렌드입니다. 기본적인 공식은 W는 S분의 V 곱하기 100 C분의 C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방울의 최적은 15 곱하기 20 곱하기 5 조건에 있었었고요. 수학재별 선형상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K1, K2가 주어졌습니다. 즉, 그러니까 K1하고 K2가 주어졌고, 그리고 온도 20도씨 이렇게 주어진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건 2, 조건 4 따라서 지금 보시면 따라서 K1, K2 온도 20도씨 조건으로 가면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소화농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소화농도에서 안전율을 곱하는데 C급 화재는 얼마? 1.35. 이 부분들이 이제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10 곱하기 1.35라는 조건으로 이제 우리가 설계 농도를 우리가 대입을 하게 되는 그런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 이미 주어진 S분의 V 곱하기 100만의 C분의 C 이 조건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최적 들어가고요. 수학재 선형상수 20도씨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설계 농도 10% 이거는 소화 농도에서 안전율 1.35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입하니까 얼마가 나오더라? 904.25 그래서 904.23kg 이제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가 블렌드의 최소 약재 용기수 이제 병어를 구하시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재량은 이미 구해진 상태,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한 병에 58kg이 들어간다고 조건이 되어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58분의 904.23 이렇게 하게 되니까 15.5g. 그럼 우리가 16병 이렇게 선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IgO41, 즉 불활성기체의 소화약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X는 이제 2.303 곱하기 S분의 VS 곱하기 로그 100 C분의 100 곱하기 V 이렇게 됩니다. 자, 소화약제 전응상수는 지금 같은 형태로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S분의 이제 VS 얘가 이제 문제가 되죠. 20도씨의 소화약제에 비춰서 얘도 20도씨, 얘도 20도씨. 자, 똑같은 온도면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게 되겠죠. 약분이 되게 되겠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왜 주의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계산 과정에서 여러분들 계산기 한번 실제로 여러분들 두드려 보시게 되면은 아주 많은 실수가 사실 요 두 과정에서 오거든요. 그래, 가로 하나 있나 없나 그러면 계산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아예 약분을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가면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바우격 최적 이렇게 조건 지어줬고요. 자, 그러니까 저장량 2.403 S분의 VS 곱하기 로그 100만 C분의 100 이렇게 됩니다. 그냥 20도시니까 물론 계산기를 일일이 다 두드리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분이라는 형태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얘네들을 다 넣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실수할 확률도 그 시간도 많이 이제 걸립니다. 그 점을 유념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20도시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조건에 따라 얘가 20도시가 아니고 30도 이렇게 달라지면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답이 제대로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는 연습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계산기 실수 많이 합니다. 의외로. 그래서 2.304 로그 100 마이너스 31.25 곱하기 1.3분의 100 이렇게 해서 최저 곱하게 되니까 얼마가 나온다? 최종적 822.1 세전메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이제 조건에서 보시게 되면은 한 병당 12.4거든요. 그러면 구해진 값에서 12.4 나누게 되니까 몇 병? 약 67병이 필요해. 이렇게 이제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사한 문제입니다. 자, 가로 15, 세로 14, 높이 3점에 된 전산실에 할로겐 암물 및 불활성기체 소약제 중 HFC 이상과 IgO41을 사용할 경우 조건을 참고하여 단각 물으면 답하시오. 그리고 보편적으로 문제 주어지는 조건 전형적인 케이스로 해가지고 최적이 주어졌습니다. HF23의 소화농도 A급, C급 화재는 38%, B급 화재는 35%이다. 여기서도 물론 소화농도를 주어졌습니다. 자, 경우에 따라 설계농도를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농도나 설계농도에 따라 과정이 조금 틀려지겠죠? 자, 그리고 저전기 68리터, 충전 밀도는 720.8kg/세제곱미터. 체액당 요 정도 약재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소화농도 33%. 자, 그러면 IgO41의 저장 용기는 80동 15.8 제곱미터 퍼 병, 한 병당 15.8 제곱미터를 적용하면 충전 압력은 19.996 메가파스칼이다. 소학제량 산정 시 다음의 선응상수를 이용하도록 하며 방사시 기준 온도는 30도씨이다. 그래, K1, K2 이렇게 이제 주어졌습니다. 자, K1, K2 이렇게 주어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계산 과정에 실수를 유도를 하는 이제 그런 조건 중에 한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계 농도, 소화 농도 각각 주어졌고 용기 사이즈 주어졌고 이렇게 되니까 앞서 풀었던 문제와 거의 유사한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장량 용기수, 그리고 배관구의 산정에 따라 약재 방사시 유량 kg/세카, 그리고 저장량 용기수 마찬가지로 방사시 유량 전부 다 퍼세카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타나집니다. 자, 그러면 저장량을 한번 보자고요. 할로겐 암물 같은 경우는 W는 S분의 V 곱하기 100만 C분의 C 이렇게 됩니다. 자, 거기에 최적이 있습니다. 자, 소학제별 선형상수 이렇게 이제 나타나지고요. 이 부분들은 약간 조건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서 소화농도가 주어졌습니다. 소화농도가 주어졌으니까 안전계수. 자, 그러니까 전산실은 C급 화재니까 1.35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렇게 1.35 이제 들어가는 조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최적이 있었고요. 소학제별 선형상수 관련한 조건들이 있었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설계농도 38에서 1.3으로 곱한 형태로 하게 되니까 2097.91kg이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이제 보시다시피 한 병당 저장량, 즉 그래 68리터 곱하기 720.8kg/세제곱미터. 이거는 충전 밀도죠. 그러니까 68리터를 뭐로 환산하는 겁니까? 세제곱미터. 즉 그러니까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거든요. 그렇게 환산을 하면 0.068 세제곱미터 이렇게 곱하게 되니까 얼마만큼 들어가더라?
49.014kg 이렇게 충전 밀도를 줬을 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결국은 약분하게 되니까 뭐만 남습니까? 한 병당 이 정도 들어가라는 내용만 남죠. 자, 그렇게 해서 HFC 23 최소 약제 용기의 개수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49.014분의 20, 97.91 이렇게 하게 되니까 42.802 그러니까 약 43병 이렇게 이제 나타나집니다. 자, 방사유량입니다. 발견 암물 소화 약제 방사유량 킬로그램 퍼세카는 자, 기본적으로 방사 시간. 하루의 암물은 지금 10초. 자, 그럼 불활성 기체는 A급, C급은 어떻게 해요? 2분, B급은 자 1분 이렇게 되니까 방사 시간 각각 달라지는 것을 유의를 해야 돼. 라는 이제 그런 의미의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 설계는 95%에 해당하는 소화약제량 분의 10초 이렇게 하루의 암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 설계 95%를 정한 약제량입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 95%일 경우를 적용해야 되게 되니까 우리가 C라고 되니 설계 농도의 95%, 설계 농도의 95%가 대입돼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정은 다 똑같은데 아까 보시다시피 0.9 곱하기 38 곱하기 1.35 이런 과정들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1982.765 이렇게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누기 10초를 하게 되니까 지금처럼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형태로 최소 설계는 95% 뭐 이런 형태로 킬로그램 퍼세카 뭐 이런 거 구해라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 앞서 뭐를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까? 0.9를 제외한 형태로 해가지고 해봤으니까 우리가 여러 번 계산을 해보면 요령이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계산을 한번 할 때 요렇게 해서 한번 하고 그리고 요렇게 해서 한번 하고 나서 나중에 0.95만 추가를 해서 계산을 하면 돼 라고 하게 되면 한 번에 이제 계산이 가능해지겠죠. 오늘 경험 그리고 요령이 필요한 그런 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IG51입니다. 불활성 기체 소약제 저장량입니다. 자, 공식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그대로 있고요. 조건에 따라 소약제 선행 상수. 자, 이번에는 30도씨 이렇게 지금 되어 있으면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하다는 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산기를 여러 차례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소화농도 안전계수 이렇게 되니까 전산실일 경우 C급 화재 안전율이 1.35. 자, 20도씨의 소약제 비체적 20도씨 기준으로 해가지고 온도는 조건에 따라 30도씨 다 채워졌으니까 그러면 지금 다 좋은데 30도씨일 경우 20도씨일 경우 달라졌으니 얘네는 약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계산기를 다 두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계산기 두드려 이렇게 할 때 가로 부분이 있잖아요. 가로가 두 번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 계산기 두드리는 과정에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놓치거나 그런 사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걸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100 로그는 100-C 분의 100 이렇게 해서 조건에 따라 대입하게 되니까 419.3세제곱미터 이렇게 나타나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장 공기수 구하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병당 15.8세제곱미터 이렇게 조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나누게 되니까 26.537병, 약 27병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방사유량입니다. 여기서도 물론 마찬가지로 A급, C급 해가지고 2분 이렇게 지금 돼 있으니까 설계 농도 95%거든요. 이제 마찬가지 과정으로 120초 이제 그 조건에 따라 불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과정에서 모든 과정에 다 똑같이 뭐만요. 설계 농도의 95% 이렇게 되게 되니까 33 곱하기 1.35라고 되어 여기에 95%에 해당하는 약제량을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누기 120 이렇게 가게 되니까 391.29에서 120초를 나누게 되니까 약 3.3세제곱미터 퍼 세카 이렇게 이제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 문제들을 조금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로윈 불활성 기체 같은 경우는 이런 개정 이슈가 있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 영향을 아주 뒤다게 미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C급은 얼마 할증 1.35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인드 컨트롤.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완벽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난 날들을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을 쏟지 못한 게 후회될까봐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싶어서다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부어보게 되면은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번도 열정을
쏟아보지 않았으면, 처음에는 조그만한, 남들이 봤을 때 조그만합니다. 근데 그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세월이 쌓이게 되면 그게 이만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노력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과정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최선이 요만큼이고 어떤 사람은 최선이 요만큼이고 차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요만큼이 아니고 요만큼의 최선을 다했을 때 오는 결과는 아주 크게 차이 납니다. 근데 한 번에 되지는 않죠. 근데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최선을 다해야 미련도 기타 등등 해가지고 내가 한 번에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격하시고 또 다른 이제 도전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진행합니다.